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역시 주말답게 임영웅님의 깜놀 소식들도 터졌는데 아마 제가 이미 예고를 해드렸던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이 경기 엄청났을 겁니다. 소식은 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늦게 올렸느냐? 제가 좀 늦잠을 잔 것도 있지만 진짜 오늘 그 영상 제가 한 5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무슨 그냥 유럽 리그 축구 경기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서, 사실 축구 경기라는 건 골이 많이 터져야지 재밌는 법인데 굉장했죠. 워낙 많이 보셨을 것이고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올려서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소시만의 예리한 눈썰미로 빨리빨리 훑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당초 임영웅님의 요번 축구 영상이 예고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이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를 하는 임영웅.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 더 난리 나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임영웅님이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제가 볼 땐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축구 모습을 워낙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와 과연 임영웅님이 어느 정도로 그냥 재미삼아서 뛴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경기 내용에 가타부타 하는 건 다 빼고 임영웅님의 활약만 한번 제가 모아봤는데, 사실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좀 더 많이 잡아주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고할래라는 유튜브는 축구 전문 유튜버고 임영웅님의 소식을 주로 전달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경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초반부부터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다. 공을 주고 몸을 빼는 동작이라던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스피드, 그리고 상대방 다리 사이나 상대방 수비수가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굉장히 예사로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를 해본단 말이죠. 저도 이 풋살을 해봤던 경험상 이렇게 선수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상에는 안 담겨요. 실제로 눈앞에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같이 경기를 뛰어보면 나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빨리 감게 해놓은 느낌이 나요.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옆으로 가 있고,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 가 있고,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 10m까지 순간 이동하고, 이거를 눈으로 겪으시잖아요. 넘사벽 클래스가 느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영웅님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세트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티키타카라고도 하고, 공을 뻥 차고 받고 뻥 차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받자마자 바로 주고 또 가다가 주고 이렇게 세트 플레이로 공을 반박자 빠르게 받자마자 바로 쳐서 주는 거를 세트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거 호흡이 안 맞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연예계 축구 1위라는 소문 진짜일지도. 이게 이 영상을 편집한 분들이 축구 전문 유튜버들이에요. 이거 빈말로 이런 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이 임영웅님과의 이 경기력이, 이 전반부에는 임영웅님이 조금 긴장을 했는지 공이 하늘로 많이 뜨고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너무나 멋있게 득점을 하고 이것들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죠? 임영웅님도 덩달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상이 나오다가 이제 후반쯤, 전반에서 끝나는 부분쯤에 임영웅님의 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활약이 눈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호영이라는 유튜버도 축구 선수인데 불구하고 득점을 못해요. 손흥민 선수가 판을 많이 깔아줬다, 손흥민 선수하고 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이 빠른 속도와 엄청난 운동량을 여기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임영웅님이 센스 있게 득점까지. 이게 로빙 득점이라고 하잖아요. 로빙 득점이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은 슛을 할 때, 자, 슛을 할 때, 공을 찰 때, 잘 보세요. 임영웅이 공을 딱 찰 때, 통 찍어서 차잖아요. 통 찍어서 찹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땅으로 가는 공을 찰 줄 알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하체 쪽을 맞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골키퍼들이 당황을 하고 위급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을 밑으로 깔아버립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왜냐하면 공이라는 건 발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차든 어차피 땅을 통해서 갈 거라는 생각에 몸을 밑으로 까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를 얼마나 공을 차는 임영웅님 입장에서 공을 차는 입장에서 얼마나 골키퍼를 잘 속였는지에 따라서 공을 통 찍어서 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이거를 로빙 슛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임영웅님 공을 여기에서 통 이렇게 차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축구 선수들도 이 골대 앞에 가잖아요. 흥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못할 때 별명이 홈런 왕이었습니다. 홈런 왕. 뻥 차가지고 공이 이 골대 밖으로 날아가죠. 초보들은 공을 세게 차는 걸 잘 찬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안 그렇습니다. 세게 찰 줄 아는 거는 기본이고요. 골대 앞에 가서는 침착하게 이 골대 안에 찔러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축구 경기 막상 해보잖아요. 골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골을 넣으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골대가 엄청 크다라고 선수들이 느꼈다면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이 잘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면 이 골문 자체가 한없이 좁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공을 차고 바로 앞에서 차는 게 아니라 대부분 뒤에서 뻥뻥 차서 넣는 슛이 많기 때문에 이 골대 밖으로 공이 많이 날아가요. 그런데 임영웅님 보면 로빙슛이라고 해서 골키퍼 바로 앞에서 하단으로 태클 치게끔 속인 다음에 골키퍼 몸 위로 통 쳐가지고 공이 슝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농락슛이거든요. 이거는 공격수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을 때나 가능한 슛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반인으로 생각됐던 임영웅님이 해낸다? 이러니 연예인 축구 1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경기장 밖에도 일반 관중들이 다 같이 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고 옆에 있는 대기석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거 당황하지 않고 탁 차서 넣는다. 자신이 가수 임영웅이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채 축구 선수처럼 완전히 몰입해서 경기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절대 쉬운 슛이 아니에요. 달려오다가 골키퍼가 태클 하려는 것 같네 하니까는 눈치를 탁 채고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공을 통 쳐가지고 골로 연결시키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너무 축구 경기 해설처럼 지금 영상이 되고 있는데 자, 요쯤 하고 어찌됐건 임영웅 님이 그래서 다음 주 예고편은 어떠냐. 다음 주에 보니까는 막 이런 말들도 나와요. 손흥민급 치달. 이게 뭐냐면 치고 달린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이 공을 뻥 차놓고 쫓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치달이라고 하는데 이거 임영웅 님이잖아요. 손흥민 선수처럼 치달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넓은 시야에 칼 패스까지 저렇게 치고 달린 임영웅 님이 길게 패스를 쫙 차줬는데 이게 또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돼서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 님의 티키타카 골이 막 나온다. 그리고 임영웅 님의 마지막 예고편 이게 대박이었죠? 역대급 발리슛. 이거 우리 워낙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임영웅 님의 주특기죠? 공 떨어지는 걸 바로 차서 넣는 발리슛. 역대급 발리슛까지 나온다.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축구 얘기로만 10분을 썼는데 큰일 났네요. 다음 소식이 많은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요. 10,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10,000개.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렇게 축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댓글을 10,000개 가까이 끌어모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엄청난 월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 님이 최근에 이렇게 열애설에 대한 얘기가 났었죠. 자, 제가 열애설의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 님의 열애설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님이 이 소유 씨와의 열애설을 너무 깔끔하게 대처했죠? 조영수 작곡가와 나는 곡 작업하고 있는데 뭔 소리? 이거를 말로 하지 않아도 여유있게 팬들을 안심시키면서 나아가서 업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센스 있구나. 그러면서 굳이 소유 씨가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이 빅뱅의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타난 방탄소년단급의 여자 방탄소년단으로 불리우는 블랙핑크 걸그룹이 있죠. 근데 이 블랙핑크 걸그룹 중에 리사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멤버의 열애설이 터졌어요. 그것도 세계 2위의 부자 아들과 열애설이 터진 겁니다. 자, 대처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대부호와 열애설에 빠졌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리사라는 멤버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바로 이 세계 2위의 부자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상으로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뭔가 애매했던 겁니다.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며 핸드폰으로 리사라는 멤버가 영상을 찍자 옆에 앉아있었던 이 열애설의 당사자 남성도 궁금한 듯 비슷한 행동을 따라한다. 또 리사가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도 담겨있다. 물론 팬들은 아니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애설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하고요. 해외에서도 이게 워낙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 블랙핑크가 최근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거든요. 그게 불과 4월 4일, 그러니까 약 3개월 전에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 리사라는 멤버가 열애설이 터졌는데 과연 아무런 여파가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MBC에서 단독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블랙핑크 리사 재계약 불확실해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 리사의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던 중국 에이전시, 이 리사라는 멤버가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중국 쪽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8월 이후 스케줄 협의가 어렵다라는 말을 YG 엔터테인먼트로 직접 전해들었다라는 블랙핑크 리사 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세히 기사를 보니까 YG는 각종 공연과 개인 일정 때문 계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현재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사에 대한 열애설에 대해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공식 보도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재계약이 불확실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블랙핑크 리사가 이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무려 7%나 급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자, 임영웅님의 대처가 얼마나 깔끔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애매모호한 포지션,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재계약도 불확실해졌고 그것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급락했고 결국 그럼 이게 같은 멤버들에게도 이미지상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연예인이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연예인도 많아요.
하지만 그 대처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양현석 대표가 조율하겠죠. 제가 최근 이 G드래곤과 양현석 대표와의 관계성과 우리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정훈 대표님이 조금 느릴지 몰라도, 임영웅님이 조금 느릴지 몰라도 저런 거대한 대기업 소속사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팬들을 배려하는지 알 수 있죠. 팬들을 배려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멤버 본인도 소속사도 빠르게 입장 발표를 하고 공식 해명을 했어야 될 겁니다. 임영웅님은 그 이야기가 나온 당일날 깔끔하게 끝내버렸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가수 본인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깔끔하게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 받아야 하고, 여기에 대해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팬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우선시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팬들이 걱정을 하든 말든 저렇게 지지부진한 대처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가 팬들과 자신 모두에게 돌아온다라는 참 아쉬운 사례를 남기게 된 게 아닌가. 이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신정훈 대표님은 팬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다 보니 오히려 가수로서 더 롱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지만 오늘 정말 많은 비 피해가 예고가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마철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봐도, 자, 오전 일찍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중호우에 이미 침수 차량이 수백 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고립되거나 추락의 감전까지 아차하면 큰 사고 날 수 있다. 정말 오늘 특히나 위험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장맛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특히 엄청나게 퍼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막 사고가 나고 있고요. 충청권 같은 지방 경우 더 비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 주말에 출퇴근하시고 빨리 집으로 귀가하셔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다. 출근길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 날씨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엄청난 폭우가 내릴 거다. 지금 보이시죠? 강수량? 강수량이 지금 계속 오전 5시부터 계속 내립니다. 하루 종일 비가 저녁 시간대까지 내리니까요. 퇴근 시간대까지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자, 나아가서 이런 우울한 소식보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이야기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트위터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아주 가슴 벅찬 만남. 근데 여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사진들이 여러 장 공개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임영웅님이 사진 한두 장 툭 찍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경기를 잘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흥민 선수도 키가 정말 큰 걸로 아는데 임영웅님 밀리지 않는다. 두 분 체격이 비슷합니다. 두 분 다 180 초반대의 키를 가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70kg 중후반대, 임영웅님이 70kg 초중반대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격도 굉장히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훈훈하고, 한 명은 축구 스타, 한 명은 가수로서 슈퍼스타. 그야말로 별들의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자, 이러다 보니 일반 대중들이 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레알 임영웅 씨 뭐야? 화력이 정말 1군인데 저 정도면 제대로 맞붙어서 임영웅 씨 이길 수 있는 화력은 방탄소년단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일반 대중들, 특히나 아이돌들을 응원하는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가 일반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 힘이 묵직한 것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굉장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를 만났으니 이거 반응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손흥민, 임영웅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서로 이 사진을 보여줬겠지? 바로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찍은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반응이에요. 엄마, 나 오늘 손흥민하고 축구하고 사진도 찍었어. 엄마, 나 오늘 임영웅이랑 축구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 라고 했을 때 양쪽 엄마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저도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듣고 보니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어땠을까요? 임영웅님하고 손흥민 선수가 각자 어머님에게 가서 이렇게 서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슈퍼스타하고 축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라고 말을 하면 영웅님의 어머님도 또 이 손흥민 선수의 어머님도 깜놀깜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두 사람 모두 다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특히나 그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더불어서 이런 댓글들의 반응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 운동선수 못지않게 피지컬 좋은 이유 좀 알려줘. 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피지컬을 보고 일반 대중들이 깜놀깜놀 대깜놀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야, 피지컬 장난 아닌데?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영웅 진짜 성공했다. 영웅이 옷 바로 뜯은 것 같아. 크크크. 맞습니다. 임영웅 님이 새 옷을 뜯자마자 입어서 굉장히 빵 터졌던 상황이죠. 옷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매장에서 구매한 세트 꺼내서 바로 입으면 이렇게 자국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반 대중들도 너무 귀엽다. 아무래도 엄마한테 먹힐 만한 자랑은 과연 임영웅이 아닐까? 이런 말도 있고요. 엄마한테라는 말이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임영웅이 축구 좋아했었나? 맞습니다. 왜냐면 임영웅님 축구 선수였어요.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프로 축구 선수들 못지않은 객관적인 대단한 실력을 실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임영웅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대중분들은 아티스트 임영웅이 실축도 하고 또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이구나. 나아가서는 축구 선수 못지않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요렇게 알아주시면은 정확하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일반 대중들에게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또 다른 댓글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다니 이게 되네. 와, 임영웅 생각보다 키 크다. 나 맹세코 팬 아닌데 엄마가 보는 뽕숭아학당 옆에서 봤는데 맨발로 재도 키 182cm더라. 우와, 대박이다. 임영웅 새 옷 입고 갔네. 크크크. 맞네. 너무 웃긴다. 사무실에서 보다가 터졌어. 사진 한 장으로 전 세대를 아우른다. 너무 멋진 명언 아닙니까?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같이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 전 세대를 아울러 버린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짜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나 자매인데 우리 엄마가 한 명은 임영웅, 한 명은 손흥민 선수랑 결혼하래. 이런 말도 있고요. 너무 재밌다. 세대 통합이다. 임영웅 새 옷 입고 뭐 하는 거냐. 너무 웃긴다. 조기 축구에 맞나봐. 옷이 새 거인가 봐. 옷주름 너무 미친다. 너무 웃긴다. 임영웅 씨 182, 손흥민 선수 183이던데
진짜 키가 칼같이 똑같이 나온다. 임영웅 옷 각진 거 너무 웃긴다. 손흥민 선수 어머니도 영웅시대겠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쏟아집니다. 네, 그냥 막 쏟아지고, 딱 봐도 손흥민 선수가 아디다스 티셔츠 선물한 것 같다. 그거 입고 인증샷 찍은 듯,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금방 공개가 될 얘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무 재밌다, 임영웅 옷 귀엽다, 등등등 반응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엄마 아빠들의 원픽이다. 사진만 들고 다녀도 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말도 쏟아질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요, 어제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포츠 뉴스 방송 탭에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가 만난 이 슈퍼스타들의 만남을 대서특필 특급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지금 막강한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은 게 거의 국가대표 경기급의 지금 파급력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슈퍼스타들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손흥민 선수의 파워가 제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의 영향력도 보여집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가지고요, 이렇게 댄서반에서 발레 같은 동작으로 응용을 하여서 임영웅님의 노래에 커버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늘색 옷을 입고 영웅시대 분들 같은 모습으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가지고 멋진 커버 영상을 올려주고 계신다.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목포 MBC 가요센터에서도 임영웅님과 남진님의 무대를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올렸어요. 황태자끼리, 트로트 황태자끼리의 만남이다 라고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트롯 가요계에서도 막강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도 막강하고, 이거 뭐 양쪽으로 그냥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샘솟고 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 제가 근데 어제 아침 영상으로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뽐는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소중한 인연을 찾았다. 그분이 누군지 제가 나중에 알아내면 전달해드리겠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세션 연주자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성열, 임영웅 밴드의 기타리스트 분이었어요. 이분의 증언이 그렇게 터졌던 겁니다. 물론 그 세션 연주자분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기타리스트 분, 바로 이성열 기타리스트 분이 직접 공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임영웅님의 쾌거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인연을 맺은 임영웅 밴드의 분들, 또 임영웅님의 밴드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과거 무명 시절 또는 뭐 KBS 단독쇼와 같은 큰 무대도 마찬가지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들은 항상 극찬을 쏟아냅니다. 참 사람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러한 논란조차 만들지 않는 정말 행보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임영웅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극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오늘 쇼 음악 중심의 1위 후보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15분에 본방사수를 꼭 하셔가지고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 1위 후보가 돼서 1위가 나오는 결과까지 소씨가 정리해서 빠르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쇼 음악 중심 잊지 말고 본방사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임영웅님의 이 멋진 쾌거 이야기를 또 널리 번지게 되고 뭐 인기가요, 또 쇼 챔피언, 또 다음 주에 있을 더 트롯쇼까지 각종 음악방송에서 1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응원하면 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1위 후보가 돼서 이런 음악방송에서의 모습이 쌓이면요 10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이 트로피 점수에 막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위 후보가 됐다면 마지막 1등까지 차지해볼 법하지 않나. 물론 저번 주에는 아쉽게도 1위 후보였지만 새롭게 뭐 수십 년 만에 복귀한 샤이니의 컴백 앨범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요번 주는 또 모르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를 하셔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위 꼭 만들어 주셔야 한다. 자, 더불어서 SNS에서 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임영웅님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이 계단 뒤에서 등장해서 웃으면서 눈을 막 깜빡깜빡하는 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요 장면이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것을 개그로 승화시키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젠치하거나 멋진 척을 하거나 너무 시니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매력에도 큰 감격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감성 장인, 인간적인 마음을 울릴 줄 아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방금 스쳐 지나간 요 버스킹 때의 모습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임영웅님이 한강에서 버스킹을 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청년 임영웅이고 무명 가수 임영웅이죠. 사실 이때는 가수라고 하기보단 실용음악과 출신의 학생이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임영웅님은 발라드와 R&B 가수를 준비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한강에서의 모습, 좀 초라해 보인다라기보단 좀 쓸쓸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임영웅님이 한강에 가서 버스킹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도 아주 그런 대난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강 일대가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은 단 몇 분만이 계셔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무명 가수 청년 임영웅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마음을 삐뚤게 먹거나 이 당시 때 꿈을 포기했다라면 우리가 이 슈퍼스타의 탄생을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의 감성 짙고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무명 시절들의 모습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슈퍼스타가 탄생하지 않았나. 임영웅님이 이때를 잊지 않았다라는 건 해운대 버스킹 때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임영웅님이 친구분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하객분들이 있는 결혼식장에 방문하여 돈 한 푼 받지 않고 축가를 부르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초지일관적인 모습이 우리 팬들에게 다시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